이 참 재밌는 게 남자는 분명히 뭐를 착각한다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는 분명히 무슨 착각 현상이 생겼는데 여자도 마찬가지로 사랑에 착각 현상이 생겼거든. 여자도 사랑해. 사랑은 뭐라 했어요? 감정이라고 했죠. 자기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 오늘 만나자마자 생기나? 여러분들 혹시 경험 있어요? 좋아하자마자 감정이 오늘 그냥 갑자기 확 생겨가지고 우리가 왜 첫눈에 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이 첫눈에 반했다는 건 뭡니까? 아니야. 늘 첫눈에 반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아마추어들 같이 결혼 다 해놓고 지금 하루도 다 해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그래? 남자들 아니야? 이렇게 보잖아. 첫눈에 반한다니까 반응만 있으면 즉각 태세야. 반응 없으니까 말 안 해도 그렇지. 남자는 무조건 여자 만나면 첫눈에 반해. 못생기고 잘생기고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가 넌 첫눈에 반했어. 그 얘기 뭐야? 진짜 꼭 한번 대시해보고 싶다라는 그 뜻이야. 재밌기에 놀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가 첫눈에 반했다는 얘기는 뭔 뜻입니까? 너랑 좀 놀자 이 얘기야.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 얘기를 감히 꺼냈다는 얘기야. 내가 쉬워 보였다는 얘기야. 그만큼. 왜? 대시해볼만 하다는 얘기거든. 그 사람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저거 좀 하면 될 것 같은 자신감 있으니까 그래서 너 당신 첫눈에 반했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자들이 홀라닥. 이상형인 줄 알고. 이상이 아니라니까 모든 여자들한테 다 그래. 그래서 남자가 첫눈에 반했다는 얘기는 내가 쉽게 생각하고 있으니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너 쉬운 여자니까 내가 좀 어떻게 재밌게 노는데 동참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의미가. 쉽다. 뭐해?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이게 첫눈에 반한 거야. 노래도 있는데 첫눈에 반했어. 어쨌든 그런데 이게 여자에게는 뭐예요? 여자에게는 첫눈에 반했어. 갑자기 감정이 꼭 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감정이 작용해요. 여자한테 감정이 작용해요. 진짜 첫눈에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좋은 감정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 좋은 감정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그때 만나자마자부터 만들어진 것 같죠? 항상 자기가 생각을 하거나 뭐나 하거나 백마탄 왕자를 꿈꿨던 얘기나 그때 뭐 해가지고 막 하는데 어디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이 남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갈망이라 그래요. 그걸 욕구라 그래요. 욕구. 이 욕구는 의식의 욕구. 내가 꼭 이런 사람 만나야지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만들어져 있던 이 무의식에서의 욕구에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이게 첫눈에 좋은 감정에 할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랑 예를 들어 환경적인 거 뭐 하는 거 아주 묘한 게 있어요. 그게 딱 일치가 될 때 이 무의식이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욕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의식이 욕구가 있다는 얘기는 무의식이 뭔지 모르지만 계속 작용하는 욕구가 있다는 얘기는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여자들, 이 어린 시절이나 또는 성장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한 30, 40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주로 골드미스라 그러나 우리가? 골드미스라 그럽니까? 이런 양반들이 첫눈에 반해서 한 방에 가요. 남자 첫눈에 반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 상처가 해리 현상이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계속 치료의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욕구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감정이 탁 작용하면서 좋은 감정이 확 만들어져요. 원래 여자는 좋은 감정이, 이 상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서서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 보자마자 휙! 그러면 이건 이미 무의식에서 그거에 관련된 그만한 욕구가 작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욕구가 크면 클수록 바로 상처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봤을 때 가슴 떨리고 막 이렇게 가슴 두근두근 그런다고 좋아한다고 막 첫눈에 반했어? 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좋은 감정을 만들어가요. 점점 키워가거든. 근데 대부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얼마나 빨리 좋은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상처 크기가 반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거 좋은 감정 느끼는데 1초 걸렸어. 1초. 예를 들어서 1초 걸려서 상처 크기가 10이야 그러면. 그런데 예를 들어 1분이 걸렸어. 1분이. 그러면 상처 크기는 1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1시간 걸렸어. 그러면 상처 크기는 한 0.5? 뭐 이렇게. 즉, 이 좋은 감정이 만들어진 시간에 반비례해서 상처가 커요. 빠르면, 이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상처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하루 걸렸어.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 좋은 감정 만드는데 며칠 걸립니까? 남자를 만나서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저거 봐라. 이렇게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얼마가 걸리는 거야? 보통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돼요. 이 사람이 날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물론 아예 남자 안 만난다고 그냥 확 닫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1년이 걸린다 치자. 일반 사람들인 경우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만났는데 오늘 만났는데 오늘 당일날 좋은 감정이 확 만들었어. 그럼 그 상처 크기는 일반 사람들의 300배라는 얘기예요. 남들은 300일 만에 만들어지는 게 이 사람은 하루 만에 만들어진 거거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용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 이 첫눈에 반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감정이라고 했죠. 감정.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게 왜 느낀다 그랬습니까? 사랑의 감정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제 좀 나오네. 상처를 뭐를 합니까? 치료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치료를 했을 때 이 상처의 부정감정, 마이너스 감정이죠. 마이너스 감정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까? 제로 감정이 돼요. 제로 감정. 제로 감정이 되면 마이너스에서 제로만큼, 요게 마이너스 10이었다 쳐. 그럼 제로가 되면 얼마만큼이 증가가 일어난 거예요? 플러스 10만큼이 증가가 일어난. 그래서 여기에서 감정이 플러스 10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플러스 10에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좋은 감정, 즉 사랑의 감정이에요. 요것이 무엇을 만드느냐? 플러스 감정이 있어야 마이너스 플러스를 오고 가면서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의 감정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사랑의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없으면 불가능한. 그러면 원천은 상처거든요. 원천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작용해서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게 그러면 이 무의식에서 욕구가 작용되는 이 욕구는 결국은 치료 욕구거든. 이게 작용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여자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자, 원칙은 상처가 치료가 돼서 감정이 작용하고 행복이 작용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요 여자들이 좀 이상해. 요 여자들은 뭐가 사라졌다 그랬어요? 감정이 없잖아. 그러면 뭐만 기분을 주고 하게 되잖아. 그래서 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쾌락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쾌락알죠? 쾌락. 먹는 게 더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그런 다음 맛있는 걸 사주면 사줄수록 백을 더 좋은 걸 사주면 사줄수록 섹스가 더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더 좋으면 좋을수록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왜? 더 좋은, 기분이 더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여자들은, 상당 여자들은 좋은 거를 점점 수위를 높여갑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안 돼요. 낮아지면 못 견뎌요. 어제 루이비똥을 사줬다 그러면 루이비똥보다 더 좋은 걸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기분 나빠요. 그래서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자들은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파괴임, 즉 소모성이에요. 이게 소모성 사랑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착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만듭니까? 상처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치료를 해야 치료가 안 돼. 그럼 감정이 생기면 감정도 없어. 그럼 행복도 없어. 이게 뭐야? 기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돌아서서 집에를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남편들이 상간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상간녀는 그래 뭐 자고 왔다 치자. 그래도 어쨌든 집에 가잖아. 집에 가면 못 견뎌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또 카톡 보내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누군가와 연락 안 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간녀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친구가 많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원래 친구가 없었어. 그런데 웬 남자랑 유부남이랑 한번 만나게 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상간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친구가 많아져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자꾸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상간녀 치료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가둬놓는 거야. 혼자 있는 연습 시키는 거야. 혼자 있는 연습 아시죠? 혼자 그 아픔과 우울함, 그 다음에 외로움, 고통, 이게 못 견뎌요. 이 기분 추구해야 되는데 이거 못 견디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엄청난 스트레스 들어가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노이로제에 빠져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은 여자들은 이 사랑의 착각 현상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잃어요. 여자로서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상처를 입는 기능. 근데 상처를 왜 입는다 그랬어요? 치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치료의 기능도 사라져요. 상처가 사라지면 치료의 기능도 사라지고, 치료의 기능이 사라지면 감정 생성하는 능력도 사라지게 되고, 행복을 능력도 사라져요. 이게 여자의 기능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여자의 기능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자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여자로서의 역할이. 그러면 여자라는 개념을 여 앞에다 빼야 돼요. 그러면 이 상관은 뭐지, 그러면? 여자도 하는 게. 헷갈려. 애매하다니까? 분명히 사람인 거는 맞는데, 인간 세계에서는 아주 애매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인간이라고 해요. 요즘 우리 있잖아. 이런 말을 잘 쓰죠. 여자 사람. 그런 말도 쓰는? 여자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상간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니까 앞에다 사람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사람 인간이에요. 즉 인간 세계에서는 암적 존재, 세포는 세포야. 세포는 세포인데 이 사람이 그 세포에 붙어가지고 기생을 하면서 야금야금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죽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럼 남자는 그 세포에, 암세포에다가 뭘 공급해주고 있어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야. 근데 그게 영양분이 시튼치 않으면 또 전이한다니까? 다른 장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암은 아니야. 암덩어리는 뭐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는데 이게 암덩어리가 지가 치료하는 거 봤어요? 지가 치료를, 자가 치료를 못 하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 누가 죽어주나 이 여자를. 유일하게 누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남편만 가능해요. 누가 뭘 가지고 있는? 무한책임은 사랑을 가진 이 남자만이 이 여자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미혼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그래도 미혼이면 좀 낫다. 왜? 결혼하면 치료가 돼요. 결혼하면 치료가 돼요. 놀랍게도. 바로 왜 그러냐면 이 남자의 무한책임의 이 무의식의 사랑은 놀랍게도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랑을 착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가진 이 무한책임만이 이 최악에 있는 이 암세포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여자의 사랑에 착각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세포 중에 원래 정성세포였는데 이게 암세포로 변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른가? 근데 이해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정상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직은 여러분들은 정상세포예요. 암세포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죠. 왜? 조금 관리 잘못하면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 암세포 할래? 정상세포 할래? 자, 최소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이걸 죽이면 안 돼.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이걸 죽이면 안 돼요. 여기에는 뭐가 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기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이 안에. 이 안에. 그래서 버릴 게 따로 있지. 다른 건 다 버려도 돼. 욕을 버리면 안 돼요, 여자는. 욕을 딱 버리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제 암세포 되는 거야. 정상세포들만 잡아먹는. 그래서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 전이 속도는 거의 상승을 초월해. 이 여자 옆에만 있으면 무조건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들을 주로 뭘로 합니까? 영양 공급원으로 써요. 왜 기분이 들어와야 되잖아. 아까 어디 갔나? 왜 기분이 계속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게 점점점 더 무너져 가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게 만드는 게 바로 관계 중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의 관계 중독보다 여자의 관계 중독이 인간관계를 더 빨리 파괴시켜요. 그래서 상간녀들 주변에는 다 상간녀만 있어요. 상간녀들 주변에는 다 상간녀만 있어요. 여자들은 다 상간녀예요. 남자들은 다 호시탐탐 영양 공급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만 주변에 다 있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예를 들어 어디 산악회야. 한 산악회가 있어. 그렇다고 제가 산악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산악회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암세포가 딱 있다. 그럼 산악회 전체가 다 암세포가 돼요. 그것도 순식간에 됩니다. 놀랍게도. 근데 남자가 한 명이 암세포 공급해주는 게, 그럼 그 암세포 공급받을 여자가 올 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천천히 가요. 그나마도. 이 여자의 암세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면은 산악회는 남자들 일단은 다 여기다 공급하려고 정신 못 차려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도 보면 표현와요. 근데 그 남자들은 표현와도 상관없어요. 뭐만 좋은데요? 기분만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여자가 사랑을 착각하게 됐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게 바로 상간녀예요. 여러분들은 아내지 상간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자지 상간녀가 아니에요. 상간녀는 여자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사람 인간, 사람 여자예요. 여자는 여잔데 사람 여자예요. 앞에다 사람을 안 붙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여자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간녀에 관련되는 이런 거에다가 막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이런 거 다 버리세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남편에 대해서 아이고 기분 공급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굉장히 남자는 원래 기분을 추구한다 하지만 여자는 기분을 추구하는 순간 이 감정이 여자로서 기능이 다 사라져요. 굉장히 위대한 기능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치료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다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상간녀는 이렇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